예. 다양한 이유들로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시는데, 자, 그러면 과연 1년 중에는 어느 계절에 혹은 어느 월에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그게 하실까요? 있어요? 데이터? 그거를- 계절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가장 그거를 더울 때. 왜 그렇지? 준비를 왜 해봤는데, 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습니다. 1월 중순, 2월쯤에 뭐 한번 팍 튀죠? 이때가 이제 설입니다. 명절! 아, 명절! 왜 설 그런 때 뭐 건데? 크게 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입학 시즌 3월 초 되면 한 번 다시 싸웁니다. 신기하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막 그 버즈량이, 부부싸움 관련된 버즈량, 언급량이 막 네네네네.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네. 쭉 괜찮다가 6월에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뭐지? 이때가 더워질 때입니다. 불쾌지수 나는구나. 불쾌지수가 막 올라갈 때요. 그래서 6, 7, 8이 대체로 높습니다. 9월 중순 가면 추석이 있죠. 네, 추석 때 한번 부부싸움. 어김없이 올라가. 설보단 들티네요. 설보단 좀 들티네요. 예. 어김없이 올라가. 그리고 이제 11월에 하나 있는데 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11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 같은 게 어떤 게 가끔 있냐면, 유명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회수 선생님이라든지, 예. 혹은 뭐 아이돌 스타들. 예. 이런 사람들은 몇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을 팔로워, 갖고 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언급을 하면, 그에 따라서 부부싸움 언급하는 분들이 갑자기 튑니다. 그래서 11월 걸 보시면 대체적으로 낮은데 그날만 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했네. 이럴 때는 바로 그 어떤 유명인들에 의한 이런 그 소셜 데이터의 어떤 뭐 왜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나중에 좀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큰 거, 뭐 배우자가 막 어디 가서 막 부도를 내고 와서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단단히 뭉칠죠. 정말 거. 작은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소한 일로 배우자가 너무 싫어지고 스트레스가 빡빡 받는지 네. 그것도 있죠. 일단 남녀를 좀 따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남성의 경우에 역시 잔소리가 제일 싫었습니다. 사사건건 잔소리 늘어놓을 때가 가장 싫다. 1위로 나왔고요. 하는 우리도 싫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하면 잔소리 안 해요. 2위는 내 앞에서 생리현상 자신 있게 표출할 때. 자신 있게는 뭐야, 자신 있게. 그렇죠. 자기야 뽕 이런 거 남자들 저- 싫은가 봐요. 3위는 아내가 집안일에 너무 신경 안 쓸 때. 이때도 싫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스트레스 그럴 수 받을 거 있겠네. 같아요.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서로 미루다 보면 네. 집은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남편이 연애 시절과 너무 외모와 성격이 좀 달라질 때. 결혼 전에는 멋있었는데.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성격도 쪼잔해지고 외모도 너무 좀 너무 안 꾸미고. 진짜 뭐 좀 이런- 아저씨 됐다고. 배 나오고 다리 얇아지고 뭐 이런 거. 얇으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들 또 집안일에 남자가 너무 신경 안 쓸 때 역시 2위로 나왔고요. 네. 3위는 사사건건 잔소리 늘어놓을 때. 그게 잔소리는 남녀 다 똑같긴 하네요. 싫죠. 예. 잔소리를 듣는 타입이세요? 우리 패널분들은? 잔소리를 좀 아내에게서 많이 듣는 타입이신가요? 잔소리 안 듣는 남자가 있겠어요? 가장 많이 듣는 게 뭔가? 저희는 그 빨래통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똑같아. 양말 말아 돌돌 그 양말 제대로 펴서 넣으세요. 그걸 넣었어. 그 문구를 넣으셨어요? 네, 그러고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안 했으면 붙였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뭐 그런 걸로 잔소리 많이 듣죠. 네. 근데 잔소리가 비슷해, 이게 그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가 있는데 네. 2006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네. 그 6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4,500명 정도를 40대, 50대 중년 대상을 했는데 배우자가 과도한 요구, 그러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심근경색이나 무슨 뭐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훨씬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려 독을 퍼붓는 거네. 4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 배우자를 좀 건강하게 지키려면 그렇죠. 잔소리 적당히 하시고 혹시 너무 미우시면 가끔 잔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될것 잔소리 우리 딴에는 잘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고치겠답시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독을 퍼붓는 거나 또 이제 마찬가지. 반대 입장을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말은 그런 것이 없다. 다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잔소리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말 얘기를 하면 양말을 돌돌돌 말아 집어넣는 순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 잘 이유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펴서 넣으면 되는데 열이 나겠고 열이 나면 뭐 밥을 좀 맛없게 차린다 준다든지 나만 손한 거잖아요. 예, 얼른 맞아요. 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양말 좀 뒤집지 마. 좀 이거
싸우지 마. 이거보다는 자기야 양말이 뒤집어졌네. 요렇게 이런 거. 그게 돼요? 맞아. 그때. 자, 그게 돼요? 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해왔던 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있는 분들은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없네요.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 푸는 방법 좀 네. 알아봐야 돼요. 아내랑 남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들을 좀 푸는지. 예,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자, 술 마셔요? 아니면 소리 지르기. 노래방에서 시원하게 소리 지르시는 거고. 부인이 저는 이거 수다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 여자들이 그래요. 저는 누구 하나 붙잡고 끝없이 수다 떨어요. 이러면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맞아. 음.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나도 이러면 어. 그게 완전 진짜 확 풀려요. 수다도 여자친구도 여자 후배들하고 같이 해야지 또 남자 한 명 끼면 그건 안 안 돼. 돼요. 대화가 안 예, 돼. 여자들끼리 수다 아주 좋아요. 백화점 아이쇼핑 있습니다. 나 이거 하나던데. 아이쇼핑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더 스트레스 받던데. 못 사고 나오니까 하나던데. 청소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돼요. 다 씻고 뭐 이런 거. 아, 그런 그릇 거. 정리하고. 스트레스가. 남편 거 버리고 뭐 이런 거. 괜찮죠.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풀거든요. 청소요? 집안이 조금 지저분하면 화를 확 내게 하면 다음날 깨끗해지죠. 어머, 말도 안 돼. 근데 육체가 힘들잖아요. 네? 육체가 힘들어 아, 하고 나면 실제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저는 예. 남산 가요, 남산. 운동. 아. 근데 남산 후락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내려올 때 되면 좀 많이 풀려요. 맞아요. 자기 몸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기 몸을 힘들게 혹사시켜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막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와이셔츠 하나 잡고 빳빳하게 다림질하기. 이것도 목 있는 데다가 풀쫙 매겨서 남편 나중에 쫙 야. 아플 거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커피도 요즘 많이 드시니까 예. 커피 진하게 드시는 분들. 아. 그리고 차 끌고 한적한 교회로.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잖아요. 어떤 좀 지금의 어떤 집과 좀 단절된 뭐 이런 느낌을 아마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좀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어서 네. 하나 좀 갖고 와봤거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스트레스 해소법 차이라는 건데 아빠 집에서 여가 활동을 하면 코티졸이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대폭 감소된다는 거죠. 엄마는 집에서 여가 활동을 많이 해도 코티졸 수치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때 되니까 그런 건가? 그런데 예. 아빠가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일 할 때 할 때? 엄마의 코티졸 수치가 대폭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나 무슨 남편이 말인지 일하는 걸 알겠다. 보면 예. 그때서야 이제 스트레스가 확 낮아진다.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그러네. 아빠가 엄마를 위해주는 거네. 그 부분을 보면은 그렇죠. 확실히. 예. 집안일 해달라 남편이 이거죠. 여가 활동이 집안 활동이면 딱이겠는데. 그런데 취미를 좀 제발 근데 붙여보세요, 다들. 남자 여자는 예. 저는 달리기로 스트레스 많이 푸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달리기를. 아까 몸을 혹사하신다고 했는데 혹사라는 게 좀 부정적 표현이니까 단련이라고 표현하면 단련. 단련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렇거든요. 막 예. 그럴 때 달리기를 하면 이게 비워져요. 맞아요. 왜 비워지냐면 몸을 움직여서. 힘들어서 생각할 힘이 없어요. 나 저기까지만 가면 네. 저 팔각정. 그리고 뛰면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막 흐트러져 있는 책상서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때 그 안에서 고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빼서 턱 덜어놓고 다시 넣고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단련시켜서 정신을 비우는 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달리기를 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상 서랍 정리 효과니까요. 네. 그런 방법 쓰는 게 스트레스 해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자세에 있어도 자꾸 오만 생각이 다 드니까. 운동으로 푸는 방법이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평소에 그렇죠. 맞아요.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럼요.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무작정 나왔어. 이 방송 보고 더 쌓입니다. 왜 쌓이냐면 내가 왜 나왔지? 내가 왜 뛰고 있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틀림없이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운동하는 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 육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얘가 깨지거나 하면은 정신이 올바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중에 환자분들이 막 화를 내세요. 나는 선생님이 운동할 때마다 스트레스다. 선생님 상담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틀림없이.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만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매번 똑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오, 그러니 그래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긍정적인 물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명상이나 음악 감상이나 다른 것을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든데 굳이 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렇죠. 더 안 좋죠. 네. 본인한테 맞는 거 해야죠. 그럼요. 근데 사실 부부가 의존 서로 뭔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유발자 제일 처음으로 나와서 이게 좀 약간 마음이 그렇긴 하네요. 부부싸움도 이게 요령 있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자극으로 돼서 하면 좋긴 한데 발전하는 걸로. 맞아요. 싸움이 그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예. 기왕하려면 좀 잘 싸워보자라는 생각에서 전략이 필요한데요. 잘 싸워보자. 네. 잘 싸워보자 많이 싸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주제를 국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는 문제 싸웠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아, 딴 얘기 듣고 자꾸 나오죠? 옛날 지금 거로. 내가 한참 있다가 남편이 좀 몰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와이셔츠 안 내려줬잖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막. 반대기 하다가. 올리니까. 그럼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난달에 술 너무 많이 먹었잖아. 이게 내가 점점 커지면 확전되면 안 돼요. 그 얘기만. 네, 국지전을 하셔야 돼요. 그때 딱 국지전. 먹게. 두 번째는 인신공격은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팩트를 갖고 싸워야지 너는 원래 성격이 못 됐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 정말 부부싸움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초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딴 사람 끼어들기. 아, 니네 누구네. 어머니. 네, 엄마 뭐 얘기 들으면 니네 집 이게 나오는 순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끼어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휴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싸우다가 안 싸우신다고 그랬지. 이 정도 싸우시다가 네.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멈춰야지 하는 얘기가 서로가 말이 맞아야지 안 그러면 한두 끝 없이 올라가거든요. 분노는 맞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싸워야 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좀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싸움이 끝나면 꼭 화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화해 그날 의식.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서로 가라앉은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해서 미안했지라고 하셔야 부부싸움이 긍정적인 방으로 흘러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면에서 그렇게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요즘은 문자로 네, 근데 너무 좋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좋아요. 옛날에는 괜히 날리고. 밥 차려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거 아닌 걸로. 맞아. 예. 자, 우리가 이제 이제 구타 유발자를 하려고 그러네? 스트레스 유발자로 이제 배우자가 나와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자, 스트레스 유발자 2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빠질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자녀와 이 스트레스를 결합한 이 키워드에서 과연 어떤 걸 가지고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지, 뭐라고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지 네. 좀 찾아보니까 역시 뭐 교육, 아, 학습. 그렇지. 네, 자녀와 스트레스는 역시 교육이 필수적인 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가족, 사회, 학부모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게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 처음에 한 모임, 이런 거에 또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됐던 것 같고 역시 뭐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 뭐 없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가정 이런 단어도 있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도 그렇죠. 꽤 많은 스트레스들을 아이들 때문에 받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물론 성격, 뭐, 다른 것들도 다 고민이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교육. 이게 이제 자녀들의 교육이 부모님들의, 특히 엄마들의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됐어요. 행복 연구할 때요. 예. 네. 자녀가 있는 게 좋을까요?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녀가 없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 있어야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시기별로 달라요. 아이가 태어나서 2살 때까지는 행복이 막 증진돼요. 엄청 너무 행복하죠. 예쁘잖아요. 네, 제일 행복할. 근데 미운 2살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애가 좀 시작해서 애들이 이제 걸어다니기 토들러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막 뭐 잡기 잡고 시작하고. 걸어. 그 쭉 불행한 거 행복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네. 툭 떨어지는 게 중2 때. 중이 왜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중2. 그러다가 쭉 맞은 상태에 있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걸 분석해보면 학령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부 때문에. 맞아요. 그게 학습적인 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나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원인을 분석하자면 획일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모두 SKY를 나와서 모두 좋은 대학에 기업에 들어가서 모두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전체 대학 중에서 SKY가 차지하는 게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그 많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 패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놀이 하잖아요.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빙글빙글 콱 갖다 앉는 거, 예.
의자가 웬만큼 많으면 사실은 돌다가 적당히 앉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좀 그렇게 어떤 학업적인 성취도뿐만 아니라 어떤 애는 노래도 잘하고 어떤 애는 뭐 다른 걸 잘하니까 맞아요. 이런 쪽으로 좀 부모들이 열려 있으면 말은 괜찮아하시지만 실은 마음속에는 우리 애도 다 스카이를 가서 이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병훈 씨처럼 뭐 운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능이 있어. 열어놔주면 이런 아이들 때문에 특히 이제 학습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하려고 마음을 되게 쿨하게 크게 공부가 뭐 그것도 재능이야. 축구 재능인 것처럼 그것도 재능이야. 알았어. 뭐 애들이랑 놀이터 가서 다음 날 다 틀려오면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러면서 이게 엄마 마음도요. 맞아.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 부모가 사실 이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으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도 사실 그래 다음에 꼭 잘하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 다음에 잘 하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그 힘들어요. 중요한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은 저희가 부모를 선택은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부모가 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강단을 갖고 좀 밀어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야 돼.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아이가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좀 밀어주시고 그럼요. 또 학교 성적은 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과 동시에 네. 혹시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못 돌아간다면 혼내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서로가 살아남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